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을 뿐더러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비상적이고 가벼우며 시각이 협소하고 태도가 경박스럽고 잘못된 의견과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다른 이들의 생각은 아무렇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나 타인의 말을 내가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자신의 경험으로 깨닫게 되면 점점 타인의 생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민감한 주제를 무심코 다루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고 자신의 말이 항상 옳다고 믿는다. 너를 위해 조언을 해줄까라며 건네는 조언은 종종 조언보다는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로 가득 채워진 경우가 많다. 그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적절하지 않은 말인 것이다. 조언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착각에 빠져 그 우쭐함을 즐긴다. 그 우쭐함에 빠져 점점 더 뼈 때리는 조언이라며 건네는 말에 상대방은 더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지며 더 나약해진다. 결국 상대방을 위한다는 조언이 자신만 치켜세우고 상대방을 못난이로 만드는 자만심에 빠진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다. 진정한 조언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한 조언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하대하는 습관과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저명한 정신분석가이자 심리학자인 프리츠 펄스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한다. 나는 너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 또한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만일 우리가 우연히 서로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겠지.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인간관계에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안전한 간격이 중요하다.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함께해야 할 때와 간격을 벌릴 때를 알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에 세월이 쌓인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세월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서 인생은 고통 그 자체지만 이 고통이 살아갈 힘을 준다고, 부와 명예는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남에게 보여주고 평가받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라고, 마음의 위기는 부와 명예가 아닌 내면의 풍요로 극복된다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기기에 인간은 고독해야 한다고, 다독보다는 독창적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 삶의 통찰력을 길러보자.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평생 쉴 새 없이 노력하며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거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지위, 관직, 부는 물론 심지어 학문과 예술까지도 타인에게서 더 큰 존경을 받는 것이 근본적이고 주요한 목적이자 최종 목표라는 점은 불행하게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일반적인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본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사회와 문명으로 인해 생겨난 것일지 모른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착각은 우리의 행동 전체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적대적인 영향을 주며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신경 쓰는 노예가 되어 불안에 떨게 한다. 타인의 견해 그 자체는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원체 본성이 너무나도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타인의 견해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름의 허영심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을 내심 기뻐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몸을 비비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게다가 그것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라면 그들은 그 칭찬이 가식적인 거짓말이라 해도 자동적으로 얼굴에 기쁨이 떠오른다. 그들은 실제로 불행하거나 행복의 원천이 아주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칭찬으로 종종 위로를 받는다. 그와는 정반대로 어떤 의미이거나 어느 정도의 비율과 상관없이 경멸과 무시를 당하면 스스로 가진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모욕감을 느끼며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말 놀랍다. 명예라는 감정이 인간의 이러한 특징에 달려있는 한 이것은 도덕성을 대신해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행동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자신의 행복, 무엇보다 그 행복의 필수적인 마음의 평화와 독립에는 유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방해하고 더 해로운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의 한계를 설정하고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평가해 다른 이들의 지켜세우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살지 말고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 다음으로는 우리를 유지해주는 수단, 즉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부귀, 지위, 명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과 경쟁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본질적인 자산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은 미련 없이 희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통찰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건강, 기질, 능력, 소득, 아내와 자녀, 친구, 사는 집 등으로 정해지는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100배는 더 중요하다. 그와 반대의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와 안녕은 가치가 없으며 우리에 대한 다른 이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명예, 즉 우리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종종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실이 근거로 삼는 과장된 말로 간주될 수 있다. 나 스스로가 부여하는 가치와 단순히 다른 이의 눈에 비치는 것. 나 스스로가 부여하는 가치와 단순히 다른 이의 눈에 비치는 것을 비교해 올바르게 평가하면 우리의 행복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실제 존재하는 시간에 포함되는 내적인 전체 내용, 즉 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한 모든 자산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타인의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의식 속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타인에게 비치는 형태이며 그러한 형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개념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에 대한 타인의 행동이 그러한 개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 그 자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꾸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만 실제로 생각될 뿐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을 뿐더러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가벼우며 시각이 협소하고 태도가 경박스럽고 잘못된 의견과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다른 이들의 생각은 아무렇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나 타인의 말을 내가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자신의 경험으로 깨닫게 되면 점점 타인의 생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쓰레기 같은 머리를 지닌 멍청이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에 대해 험담하는 말을 들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그럴 때는 타인의 의견을 몹시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나친 존경을 표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남의 의견에 대한 관심이 걱정과 두려움을 만든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얻기 원하는 목표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심은 일종의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광기이자 혹은 타고난 광기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 어느 것보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의견에 신경을 쓴다. 그 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거의 절반이 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병적일 정도로 예민해 종종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또한 우리의 모든 허영심과 가식 그리고 화려함과 과대망상의 밑바닥에는 그러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과 중독이 없다면 아마 사치는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자부심, 명예심과 명예욕은 그 종류와 영역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이러한 걱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이 요구되는지. 분명하게도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만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명예욕이라는 태엽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마 현재의 50분의 1 정도로 낮추는 것이, 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불합리함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키투스도 이것에 대해 현자도 없애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명예욕이다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자.
어떠한 종류가 되었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단련하는 훈련이 인간을 교육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는 주제인 인간 자신의 행복과 관련해 보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다른 것이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일상적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견해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의식보다 타인의 생각에 더욱더 집중한다. 그렇기에 자연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다른 이의 의견을 자신의 존재에 실제하는 것처럼 보는 반면 자신에게 실제하는 것을 단순한 이상적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파생된 것과 이차적인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 그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허용이라 지칭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노력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허용이란 탐욕 못지않게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잊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자.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그 어리석음을 그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든 대부분의 의견이 완전히 잘못되고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일과 경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은 얼마나 적은 것인지, 더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불리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타인의 말이나 타인의 어조를 들으면 화를 내고 병이 날지도 모르는 것이다. 결국 명예 그 자체는 실제로는 간접적일 뿐 직접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일반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훨씬 더 밝아지는 결과가 나올 뿐 아니라 확고하고 자신감이 가득한 태도와 억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태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지극히 자비로운 영향은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 그들의 견해에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회복시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동시에 우리는 순전히 이상적인 노력, 더 정확히 말하면 절망적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많은 실제적인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소유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아무 방해 없이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이 있다. 할 가치가 있는 일은 행하기가 어렵다.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라.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이용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여 앉아 한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러자 가시가 다시 서로를 찔러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그들은 두 가지 시련 사이를 오가다가 마침내 상대방의 가시에서 안전한 적당한 거리를 발견한다. 인간의 공허함과 무료함에서 생겨나는 인간 사회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하지만 그들은 또 불쾌한 일과 참을 수 없는 결점으로 인해 서로 멀어진다.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한다.
그것이 바로 존중과 예의다. 그리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에게 거리를 지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서로 따뜻해지려는 교류의 욕망은 충족하면서도 가시에 찔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내적인 따뜻함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한다. 상대를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지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면 친구를 잃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친구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거만하고 소홀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종 너무 과한 친절과 예의는 상대를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한 생각은 오만함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다. 결국 그는 오만해지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어느 정도 당신이 그들과 어울리고 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이 어느 정도는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곧 공손함의 한계를 넓히려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의 교제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비열한 본성으로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무언가를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어 그는 도둑맞은 것을 되찾기 위해 안갚음을 하려 할 것이다. 사람 간의 교제에서 우월함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둘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진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끔 약간의 무시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은 우리의 우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탈리아 속담으로 존경하지 않는 자 존경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실이 마치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그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만 한다. 그것이 썩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개도 너무 큰 친절만 베풀면 얌전해지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다면 그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용서하고 있는다는 것은 자신이 겪은 귀중한 경험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것이다. 긍정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든지 해서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반면 부정적인 경우에는 즉시 그 친구와 영원히 헤어져야만 하고 그가 하인이라면 바로 내쫓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하겠지만 불가피하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을 뿐더러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비상적이고 가벼우며 시각이 협소하고 태도가 경박스럽고 잘못된 의견과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다른 이들의 생각은 아무렇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나 타인의 말을 내가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자신의 경험으로 깨닫게 되면 점점 타인의 생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민감한 주제를 무심코 다루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고 자신의 말이 항상 옳다고 믿는다. 너를 위해 조언을 해줄까라며 건네는 조언은 종종 조언보다는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로 가득 채워진 경우가 많다. 그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적절하지 않은 말인 것이다. 조언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착각에 빠져 그 우쭐함을 즐긴다. 그 우쭐함에 빠져 점점 더 뼈 때리는 조언이라며 건네는 말에 상대방은 더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지며 더 나약해진다. 결국 상대방을 위한다는 조언이 자신만 치켜세우고 상대방을 못난이로 만드는 자만심에 빠진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다. 진정한 조언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한 조언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하대하는 습관과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저명한 정신분석가이자 심리학자인 프리츠 펄스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한다. 나는 너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 또한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만일 우리가 우연히 서로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겠지.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인간관계에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안전한 간격이 중요하다.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함께해야 할 때와 간격을 벌릴 때를 알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에 세월이 쌓인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세월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서 인생은 고통 그 자체지만 이 고통이 살아갈 힘을 준다고, 부와 명예는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남에게 보여주고 평가받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라고, 마음의 위기는 부와 명예가 아닌 내면의 풍요로 극복된다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기기에 인간은 고독해야 한다고, 다독보다는 독창적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 삶의 통찰력을 길러보자.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평생 쉴 새 없이 노력하며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거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지위, 관직, 부는 물론 심지어 학문과 예술까지도 타인에게서 더 큰 존경을 받는 것이 근본적이고 주요한 목적이자 최종 목표라는 점은 불행하게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일반적인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본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사회와 문명으로 인해 생겨난 것일지 모른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착각은 우리의 행동 전체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적대적인 영향을 주며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신경 쓰는 노예가 되어 불안에 떨게 한다. 타인의 견해 그 자체는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원체 본성이 너무나도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타인의 견해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름의 허영심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을 내심 기뻐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몸을 비비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게다가 그것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라면 그들은 그 칭찬이 가식적인 거짓말이라 해도 자동적으로 얼굴에 기쁨이 떠오른다. 그들은 실제로 불행하거나 행복의 원천이 아주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칭찬으로 종종 위로를 받는다. 그와는 정반대로 어떤 의미이거나 어느 정도의 비율과 상관없이 경멸과 무시를 당하면 스스로 가진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모욕감을 느끼며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말 놀랍다. 명예라는 감정이 인간의 이러한 특징에 달려있는 한 이것은 도덕성을 대신해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행동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자신의 행복, 무엇보다 그 행복의 필수적인 마음의 평화와 독립에는 유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방해하고 더 해로운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의 한계를 설정하고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평가해 다른 이들의 지켜세우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살지 말고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 다음으로는 우리를 유지해주는 수단, 즉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부귀, 지위, 명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과 경쟁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본질적인 자산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은 미련 없이 희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통찰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건강, 기질, 능력, 소득, 아내와 자녀, 친구, 사는 집 등으로 정해지는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100배는 더 중요하다. 그와 반대의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와 안녕은 가치가 없으며 우리에 대한 다른 이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명예, 즉 우리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종종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실이 근거로 삼는 과장된 말로 간주될 수 있다.
나 스스로가 부여하는 가치와 단순히 다른 이의 눈에 비치는 것. 나 스스로가 부여하는 가치와 단순히 다른 이의 눈에 비치는 것을 비교해 올바르게 평가하면 우리의 행복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실제 존재하는 시간에 포함되는 내적인 전체 내용, 즉 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한 모든 자산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타인의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의식 속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타인에게 비치는 형태이며 그러한 형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개념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에 대한 타인의 행동이 그러한 개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 그 자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꾸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만 실제로 생각될 뿐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을 뿐더러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가벼우며 시각이 협소하고 태도가 경박스럽고 잘못된 의견과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다른 이들의 생각은 아무렇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나 타인의 말을 내가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자신의 경험으로 깨닫게 되면 점점 타인의 생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쓰레기 같은 머리를 지닌 멍청이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에 대해 험담하는 말을 들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그럴 때는 타인의 의견을 몹시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나친 존경을 표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남의 의견에 대한 관심이 걱정과 두려움을 만든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얻기 원하는 목표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심은 일종의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광기이자 혹은 타고난 광기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 어느 것보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의견에 신경을 쓴다. 그 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거의 절반이 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병적일 정도로 예민해 종종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또한 우리의 모든 허영심과 가식 그리고 화려함과 과대망상의 밑바닥에는 그러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과 중독이 없다면 아마 사치는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자부심, 명예심과 명예욕은 그 종류와 영역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이러한 걱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이 요구되는지. 분명하게도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만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명예욕이라는 태엽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마 현재의 50분의 1 정도로 낮추는 것이, 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불합리함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키투스도 이것에 대해 현자도 없애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명예욕이다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자. 어떠한 종류가 되었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단련하는 훈련이 인간을 교육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는 주제인 인간 자신의 행복과 관련해 보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다른 것이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일상적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견해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의식보다 타인의 생각에 더욱더 집중한다. 그렇기에 자연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다른 이의 의견을 자신의 존재에 실제하는 것처럼 보는 반면 자신에게 실제하는 것을 단순한 이상적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파생된 것과 이차적인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 그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허용이라 지칭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노력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허용이란 탐욕 못지않게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잊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자.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그 어리석음을 그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든 대부분의 의견이 완전히 잘못되고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일과 경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은 얼마나 적은 것인지, 더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불리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타인의 말이나 타인의 어조를 들으면 화를 내고 병이 날지도 모르는 것이다. 결국 명예 그 자체는 실제로는 간접적일 뿐 직접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일반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훨씬 더 밝아지는 결과가 나올 뿐 아니라 확고하고 자신감이 가득한 태도와 억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태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지극히 자비로운 영향은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 그들의 견해에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회복시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동시에 우리는 순전히 이상적인 노력, 더 정확히 말하면 절망적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많은 실제적인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소유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아무 방해 없이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이 있다. 할 가치가 있는 일은 행하기가 어렵다.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라.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이용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여 앉아 한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러자 가시가 다시 서로를 찔러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그들은 두 가지 시련 사이를 오가다가 마침내 상대방의 가시에서 안전한 적당한 거리를 발견한다. 인간의 공허함과 무료함에서 생겨나는 인간 사회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하지만 그들은 또 불쾌한 일과 참을 수 없는 결점으로 인해 서로 멀어진다.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한다. 그것이 바로 존중과 예의다. 그리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에게 거리를 지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서로 따뜻해지려는 교류의 욕망은 충족하면서도 가시에 찔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내적인 따뜻함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한다. 상대를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지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면 친구를 잃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친구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거만하고 소홀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종 너무 과한 친절과 예의는 상대를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한 생각은 오만함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다. 결국 그는 오만해지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어느 정도 당신이 그들과 어울리고 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이 어느 정도는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곧 공손함의 한계를 넓히려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의 교제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비열한 본성으로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무언가를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어 그는 도둑맞은 것을 되찾기 위해 안갚음을 하려 할 것이다. 사람 간의 교제에서 우월함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둘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진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끔 약간의 무시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은 우리의 우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탈리아 속담으로 존경하지 않는 자 존경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실이 마치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그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만 한다. 그것이 썩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개도 너무 큰 친절만 베풀면 얌전해지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다면 그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용서하고 있는다는 것은 자신이 겪은 귀중한 경험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것이다. 긍정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든지 해서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반면 부정적인 경우에는 즉시 그 친구와 영원히 헤어져야만 하고 그가 하인이라면 바로 내쫓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하겠지만 불가피하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